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우리가 이제 첫 시간이죠. 그래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출문제 갖고 계시는 146페이지를 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가시면 기출문제 첫 시간 들어가도록 하죠. 자, 어떻게 강의를 들으시냐면, 요약 강의를 먼저 들으세요. 요약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요약 강의에 대한 것을 내용을 보고 기출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근데 기출문제는 이제 중요한 것은 틀린 거는 틀린 것만 잡고요. 옳은 거에 대해서는 하나씩 들어가고, 여러분이 가장 지금 힘드신 게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좀 다루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총론 파트 갈게요. 부동산 총론입니다. 자, 부동산 총론에서 여러분이 잡으실 거는 우리가 부동산 학에 대한 정의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세 문제에서 네 문제가 뜹니다. 첫 번째 부동산 학의 정의가 나와요. 자, 부동산 학이란 어떤 것이냐 이게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안 나오거나 한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1번 문제 그냥 답만 확인하는 거로 가세요. 자, 우리가 부동산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 부분에 한정할 때는 형평성이 아니라 효율성이라고 했었죠. 이게 틀렸고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고, 자, 2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동산학은 단순수과학이 아니라 종합운용과학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4번을 보시면 순수과학이라는 게 틀렸죠. 종합과학,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자, 부동산의 개념. 자, 여기다가 이제 별표를 쳐보세요. 여기가 이제 출제 가능성이 이제 거의 100%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부동산의 개념에서 문제가 하나 떠요. 부동산의 개념. 그 부동산의 개념에서 문제가 뜨기 때문에 여기를 잡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강의 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천천히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옳은 지문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갑니다. 다음은 부동산의 개념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자, 1번을 보시게 되면은,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좁은 의미 부동산과 의제 부동산을 합쳐서 광의 부동산이라고 하고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와 그 정착물은 의제 부동산이 아니라 그 협의의 부동산을 얘기합니다. 민법에선. 근데 부동산 학에서 부동산의 개념은 부동산 활동의 범위를 확정시켜준다. 자, 어떻습니까? 이 복합 개념이라는 법경기가 세 가지가 법률, 경제, 기술이 활동을 할 때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1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개념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선박 공장재단 중기는 협의 부동산이 아니에요. 이거는 준부동산입니다. 그 협의에 들어가지 않고 광에 들어가죠. 자, 어권은 이제 우리가 그 민법에서 이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준용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은 민법 문제니까 그렇게 해서 준용할 수 있다라가 정답이고요. 자, 2번 문제 갈게요. 자, 2번 문제 가시면은, 자, 다음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에다 적합하지 않은 거. 자, 3번을 보세요. 뭘 노렸냐면요. 자, 우리가 요약 강의에서 협의 부동산을 포함한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개초로 인정되는 광의 부동산은 협의는 민법이고 광의는 민법과 개별법을 합칩니다. 이건 경제적이 아니라 법률적 측면이에요.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법률적 측면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3번을 보십시오. 임차인 정착물이 있어요. 임차인 정착물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쓰기 때문에, 자, 이건 어때요?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이죠. 그래서 임대인 정착물과 임차인 정착물에서 임차인 정착물은 동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대화 차이점이죠. 차는 동산이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임차인 정착물은 동산이다. 이렇게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자, 4문제 갈게요. 자, 이제 문제가 이제 최근 들어와서는 어떤 게 이제 최근 문제가 나오냐면 경제적 개념을 물어봐요. 근데 경제적 개념이 아닌 걸 물어볼 수가 있거든. 경제적 개념은 우리가 자산하고 자본은 이제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이 있는데, 자본이라는 자기 자본도 자산에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토지는 생산 요소이기도 하고 소비재이기도 하다. 그다음에 내다 팔면 상품이기도 하죠. 부동산은. 그럼 생산 요소라는 것은, 자, 우리가 건설회사가 주택을 만들려면 토지가 필요해요. 그럼 토지는 건설회사가 샀다는 것은 토지에 대해서 자기가 사용하려고 산 게 아니라 이 주택을 생산하기 위해서 산 거죠. 그래서 생산재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휴양지로 이용하게 되면 소비재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따질 수 있어요. 생산 요소이기도 하고 소비재이기도 하다. 그럼 상품이라는 자체는 제가 좀 편법으로 얘기했죠. 얘네들은 다 시옷이 들어갑니다. 자산,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자, 그러면은
4번에 보시면은 경제적 개념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4번에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게 공장 재단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공장 재단은 공장 재산의 집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 이거는 공장 및 강업재단 전환법에 의해서 자 배배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토지만 있는 게 아니라 공장은 기계도 있고요. 다 쌓아 잡아서 공장 재단이라고 한다. 이거는 민법이 아니라 개별법에 나왔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얘는 일단은 시옷이 안 들어갔으니까 어떻습니까? 의심을 해봤어야 되지.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자 이거와 똑같은 유형이 6번입니다. 자 6번을 가시면은 틀린 거. 자 5번인데요. 토지는 생산재이기만 하면서 동시에 소비재이기도 하죠.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생산재이면서 동시에 소비재이다. 이렇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7번에 가시면 경제적 개념과 해당하지 않는 거 환경이죠. 환경은 일단 시옷이 안 들어가니까 의심해 봐야지. 환경은 우리가 기술적이잖아요. 그래서 공자, 환희, 기술 이렇게 해서 공간, 자연, 환경, 위치는 기술적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경제적이 아니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5번하고 8번을 봤을 때 자 5번을 본다면 아까 동산이라는 자체는 임차인 정착물은 동산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시험지에 나왔었냐면 자 경작 수확물이라는 자체와 우리가 경작을 요하지 않는 자연식생이나 나무 이런 다년생 식물 같은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좀 여러분들한테 좀 어렵게 다가올 텐데 일단은 다시 한번 우리가 150페이지 가시면 거기 보시면은 5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정답이 2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건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만약에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토지를 넘겨요. 토지에 있는 과실을 넘기는 게 아니라 토지를 넘기는 거죠. 그래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민법에 나와 있는데 그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학문적 접근에 의해서 자연과실과 인공과실로 나눕니다. 자연과실과 인공과실. 그럼 자연과실은 경작을 요하지 않아요. 요하지 않으면서 그냥 살에 나는 나무라든지 여러 해 나는 다년생 식물입니다. 자, 그럼 얘네들은 뽑으면 치사하겠죠. 그래서 그냥 얘네들은 통째로 넘겨버려요. 그래서 정착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5번에 정답은 2번이 정답인데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료를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다년생 식물은 경작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통째로 넘어가요. 그럼 정착물로 간주가 돼서 중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 인공과실이라는 자체는 벼나 보리나 옥수수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자 이거는 사람이 심었기 때문에 경작을 요하죠. 자 이건 뽑는다고 치사하지 않거든. 그럼 이건 뽑고 넘긴다고 했죠. 그래서 동산이다. 그래서 경작 수확물은 동산이다. 그래서 동산에 대한 중요한 것은 임차자 정착물은 동산에 들어가고 경작 수확물은 동산에 들어간다는 게 기출문제 키워드입니다. 꼭 알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민법에서는 토지에 대해서 독립된 것은 건물 들어가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그 다음에 건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명인 방법을 구별된 수목은 독립된 걸로 들어갑니다. 근데 국어는 우리가 공시법 시간에 28가지 주목에 국어가 있어요. 이건 작은 도랑을 얘기하거든요. 이건 독립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 요 네 가지를 숙지하시고 다른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꼭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 자, 넘기시면은 9번. 자, 제가 어때요? 기출문제에 감정평가 시험 문제까지 들어가는 건 처음입니다. 그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그 기출문제 집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신있게 간평 문제를 말씀드리면 작년이 나왔기 때문에 적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3번을 보세요. 3번을 보시면은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쳐서 광의 부동산이라 그래. 그럼 봐봐요. 우리가 자본과 자산이라는 것은 시옷이 들어가고 경제적 개념이란 말이야. 그럼 기술적 측면으로 부동산을 구분된다? 아니죠. 광의의 부동산은 법률적 측면이고 자본 자산은 경제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다 틀려버렸어.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자, 요거 이제 별표를 쳐놓으시고 요런 걸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출제원들이 뺏겨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체크를 하시고 이거 엑기스라고 보시면 돼요. 엑기스. 별표를 한 3개 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본다면 10번의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 당연 문제예요. 또 예측했잖아.
기술적이라는 자체는 공간 자연은 기술적인데 생산 요소 자산은 시옷 들어가. 이건 경제적이 들어가고 공자, 환희, 기술 이렇게 제가 암기하라 했죠. 공간 자연은 기술적이 들어가니까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해드린 법률, 경제, 기술에서 경제는 시옷 들어가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골라내는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이 동산, 임차자정착물 동산이고 경작수업물 동산이다. 이 두 가지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독립된 부동산이냐 독립되지 않는 부동산이냐 이것만 잡으시면 여기는 거의 다 맞출 수 있어요.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토지의 용어라는 것이 가끔 가다가 출제위원들이 부동산에 대한 분류를 물어봤을 때 토지하고 주택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의 분류 중에서 이제 주택법이 약간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 주택보다는 토지 용어에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 153페이지로 가시면 자 이 출제원들이 뭘 노리는지를 키를 잡으셔야 돼. 자 1번에 가시면 자 첫 번째 정답은 1번이 정답인데 자 후보지와 이행지가 있어요. 후보지와 이행지의 차이점은 지역 상호간에 바뀌느냐 아니면 지역 내에서 바뀌느냐. 자 지역 상호간에 바뀌면 제가 요약 강의 때 후보가 상을 탄단 말이야. 그러면 지역 상호간 나왔으면 후보지 찍어줘야죠. 그 지역의 토지를 얘기하는데 이행지가 아니라 후보지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이고 자 2번은 자 갱지라는 것은 출제가 잘 되진 않아요. 근데 갱지는 자 우리나라의 나지와 유사해서 사법상의 규제가 설정돼 있지 않지만은 당연히 공법상 규제는 설정이 돼 있죠. 그러면은 얘는 건물이 없고 맞고 사적 부담과 공법상 규제가 없는 토지다. 자 사적 부담이 없지만 모든 공적 부담은 있어요. 공적 부담을 갖지 않는 토지는 없죠. 그래서 이걸 노렸죠.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3번 문제 가서 3번에 좀 획기적인 문제였는데 자, 제 요약에도 있지만 나지와 나대지는 틀려요. 나대지는 지목이 대가 설정이 됐기 때문에 나지는 지목이 대로 설정된 토지다 라면 안 돼. 그러니까 나지는 토지의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 사용수를 제한하는 사법사용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토지보상 지침에 나와 있는 게 나지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나대지와는 틀리단 말이야. 그럼 나지와 나대지는 틀리기 때문에 지목이 설정됐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럼 나지라는 것은 아무것도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대지라고 해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더라도 나오는 게 또 나와. 그럼 일단 토지의 건물 기타 그 밖에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 사용수를 제한하는 사법사용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는 나지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주거, 상업, 공업 용지 등으로 어떻습니까?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는 자, 이거는 택지가 되고 두 가지를 이제 염리낸 거죠. 용도, 지역, 상호간에. 자, 아까 지역 상호간에 상자 나오면 후보가 상을 타죠.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후보지라고 하고 용도 지역 내에서 지역 간, 그 안에 지역 간에 용도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는 이행지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지역 상호간이냐 아니면 지역 내에서 지역 간이냐 요게 이제 염리 틀리게 낼 수 있다는 거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고요. 그래서 그걸 딱 맞히는 게 3번이고 그 다음에 5번은 자, 뭘 노렸냐면 자, 일단 가볼게요. 기억. 자, 필지 중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는 나지가 아니라 공지란 말이에요. 나지가 아니라 공지다. 니은. 자,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며 일정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부지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다른 걸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체크하시고요. 자, 얘는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용지는 물론이고 건축할 수 없는 토지까지 다 얘기해. 하천 부지까지. 그러면 얘는 포괄적인 용어다 맞고요. 맹지는 소경맹자를 써서 우리가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눈먼 땅으로서 돌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필지의 토지를 말한다. 맞고요.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묻는 토지의 면적 단위가 아니라 등록 단위. 자, 우리가 지적법에서는 등록 단위라고 하고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등기 단위라고 합니다. 맞고요. 자,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서 토지와 구별되는 것으로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 자, 가격이 나오면 무조건 획지예요. 그죠? 그래서 돈을 보면 사람들이 획하. 그럼 가격 나왔다. 제가 획지 찍으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미음번에 보시게 되면 후보지가 아니라 획지다라는 거 그렇게 여기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자, 밑에 보시면 6번 문제 가게 되면요. 그래서 5번의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에요? 니은 디귿 리으니까 우리가 4번이 정답이고요. 자, 6번. 다음 중 옳은 곳은 모두 몇 개이냐? 자, 기억번을 보시면은 어떤 게 키포인트냐면 지력을 회복하기 정상적으로 쉰다는 단어가 있어요. 신을 실 숫자가 휴자가 들어가야 돼. 그럼 공지가 아니라 봉한지가 되겠죠. 봉한지.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그 유한지가 되겠죠. 휴한지가 되겠죠. 정답은 1번 기억 틀렸고, 그 다음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 또 나왔네. 그 다음 획지는 하나의 지분을 가진 토지의 등기단이다? 아니죠. 획지가 아니라 필지라는 거. 기억하고 디귿이 틀렸단 말이야. 후보지는 임지, 농지, 특지, 지역, 사홍안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 맞고요. 자, 법지는 법이 붙었어요. 법이 붙었으니까 소유권이 인정되는데 활용식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이 틀렸으니까 맞는 것만 고르시면 3개가 되겠죠. 니은, 리을, 미음.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가시면, 자, 나지와 건부지를 봤을 때 나지 평가액이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건부지 가격은 건부 감가에서 나지 가격보다 높게 평가된다? 자, 건부 감가라는 게 뭐예요? 나지 평가액이 건부지 평가액보다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건부 감가가 된다는 것은 건부지가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게 자체는 어때요? 그러면은 요거는 건부 감가됐다는 건 건부지가 낮게 평가되는데 건부지가 높게 평가됐다면 안 되지. 건부지 가격은 건부 감가라는 건 나머지 가격보다 낮게 설정한다. 이렇게 가르쳐야죠. 그 다음에 8번은 간혹 가다가 우리가 이제 2차 과목에 우리 공시법 교수님, 국합성 교수님이 강의하시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인 국합성 교수님이. 그래서 제가 좀 안전해요. 왜냐하면 아주 잘 가르치시니까. 그래서 거기 중에서 28가지의 지목이 있단 말이야. 지목에서 이제 우리가 그 지목에서 얘기하는 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는 포락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넣은 거는 지적법상에 나와 있는 28가지 지목은 안 넣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우리 공시법에서 배우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157페이지 9번 문제는 여러분한테 이제 보너스를 드린 건데 감정평가 시험 문제 나왔던 거를 뺏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중간중간에 간평에 나왔던 문제를 주의 있게 보셔야 돼. 왜냐면 얘네들이 우리가 다시 공인중개사 또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억해 보시면은 토지의 건물 등이 정착물이었고 공법이나 사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 자, 아까 갱지는 사법상의 제한을 안 받아. 근데 저지는 받거든요. 저지는 은행 가갖고 돈 빌리면 일을 저질렀어. 그럼 이건 저지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택지가 아니라 저지로 간다. 이렇게 보시고, 니은. 자, 획지라는 것은, 획지는 아까 경제적이야. 돈을 벌면 획화. 근데 이게 법률적이라는 것은, 자, 필지가 앞에, 필지라는 자체는 니을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필지, 그럼 법률적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습니까? 획지가 아니라 필지가 법률상의 단위 개념으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죠. 이렇게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두 가지가 이제 틀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행지는 용도 지역의 분류 중 세분된 지역 내에서 용도에 따라 전환되는 것. 세분된 지역 내 맞고요. 후보지는 임지, 농지, 택지 지역 상호 간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얘기하죠. 상이라는 건 후보가 상을 받으니까 그 안에서 지역의 세분된 지역 내에서 바뀌면 이행지, 지역 상호 간에 바뀌면 후보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미음권을 주의 있게 보시란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간평에서 나왔던 거죠.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정한 바에 따라서 재난시 피난 등 한 안전이나 일조 등 양호한 생활 환경 확보를 위해서 건축하며 남겨놓은 일정 면적의 부분의 토지를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공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3번 디귿 리을만 맞다. 이렇게 해서 정리 꼭 하십시오. 자, 그 다음 넘기시면 이제 주택에 대한 분류가 나와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분류는 이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것과 주택법상 얘기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헷갈리는데 일단 11번을 보시면은 뭐가 나왔었냐면 자, 건축법상의 주택에 대해서 단독과 공동이 나눠요. 그래서 공동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돼 있거든. 그래서 제가 연세대 기숙사 그럼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렇게 잡으니까 다중이 아니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 12번에 가시면은 좀 세부적으로 나왔어요. 세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이라는 것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눕니다. 공동주택으로.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봤을 때, 자 어때요? 종류를 본다면, 자 이 공동주택은 연세대 기숙사 있었죠. 그래서 이 다세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연세대 기숙사, 그 다음에 연립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단독에서는 종류가, 단독도 있지만 다중하고 다가구가 있어요. 그럼 공동주택이 더 층수가 더 크겠죠. 그래서 얘는 아파트만이 5계층 이상이고, 연립하고 다세대가 4계층 이하야. 4계층이야. 그러면서 다세대는 660제곱미터 우리가 이하가 되고, 연립이라는 건 660 초과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중과 다가구 중에서 특히 이제 다중주택에 지금 고치실 게, 주택법이 바뀌면서 3층이 아니라 3계층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중과 다가구는 다 이제 다중은 33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다가구는 660제곱미터 이하로 됩니다. 그 다음 얘는 층수가 3계층 이하고 얘는 4계층 이하거든요. 자 그러면 아파트만 5계층이고, 자 요거 3계층, 둘 다 3계층이야. 단독은 무조건 아파트 공동주택보다 작으니까 3계층이고, 얘는 5계층, 얘는 4계층. 660 이하면 다세대, 연립은 초과. 다중과 다가구 중에서 얘가 두 글자니까 얘는 330, 얘는 세 글자니까 660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자 연립은 4계층으로 가야 되고 이하고 맞지만 660을 초과하죠. 이하가 아니지. 그게 틀린 거고, 다가구는 일로 가. 다가구는 단독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3계층 이하는 맞죠? 근데 330이 아니라 660제곱미터 이하고, 다세대는 5계층은 아파트잖아. 그럼 다세대는 660 이하죠. 330이 아니라. 그 다음에 4계층 이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4번의 다중은 330 이하 맞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3층이 아니라 3계층으로 좀 고쳐주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기출에 나왔던 게 3층이 아니라 모든 3계층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좀 고쳐주셔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이 이제 우리 그 기출문제란 말이에요. 간평에. 자, 그래서 1번, 2번, 특히 2번을 뺏겼어. 우리 공인중개사에서. 준주택은 주택 외에 준한다는 거지.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의 주거시설과 이용 가능한 시설들을 말한다. 자, 이걸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160페이지 가시면 13번을 보시면은, 자, 4번을 보시면, 자,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의 주거시설을 이용 가능한 시설. 이거 준주택이잖아.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뺏겨버렸단 말이야.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5번에 가시면은, 자,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은, 요건 또 공인중개사를 뺏겼어. 오른쪽 가보세요. 12번에 가시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350세대가 아니라 300세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얘기가 맞죠. 그때 우리가 왜 그 옛날에 그 영화 중에서 300인이 몇만 명을 막 전쟁에서 300인이 어떻습니까? 다른 몇만 명을 막 죽이는 게 있었잖아요. 막 싸우다가. 300인이 있는데 그 300인이 도시 생활주택에 살았어. 그럼 300세대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가시면은 10번에 5번에 가시면은 어떻습니까? 세대 구분형은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말이야. 그러면 또 공인중개사를 간평이 또 뺏긴 거지.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세대형 구분형은 공동주택의 주택 내의 공간의 일부 세대별로 구분한다는 게 나오거든요. 이걸 노렸죠. 그래서 뺏기는 인생이야. 그래서 정답은 10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고, 그러면 이제 13번이 작년에 나왔는데, 자, 얘네들이 이제 그 문제를 또 어떤 걸 뺏겼냐면, 일단은 1번의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용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로 갖춘 인공적인 수로, 작은 도량이죠, 이거. 이건 유지가 아니라 이건 국어거든요. 그러니까 유지와 국어를 바꿔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서 운전학원, 정비학원,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무도학원, 유락시설로 분류된다는 건 공법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야비하게 공법 문제를 싹 집어넣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토지와 주택에 대한 분류는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게 너무 식상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뺏기니까 2번이 정답이고, 자, 3번은 택지, 농지, 임지, 지역, 사용안이라는 상자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후보지가 되겠지, 이행지가 아니라. 그 다음에 아까 4번은 간평에 나왔던 문제를 뺏겼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이고, 그 다음 5번도 뺏겼다고 봐야 돼. 이게 이제 간평에 나왔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법에서, 국계법에서 지구에서 보호지구와 보존지구는 틀려요. 그럼 여기서 공용시설을 보호하거나 이 공용시설을 보호하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보존이 아니라 보호로 봐야 돼. 그럼 어떻습니까? 중요시설에 대한 보존지구가 아니라 공용시설보호지구지. 거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존과 보호를 바꿔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1페이지 가시면 토지의 특성이에요. 토지의 특성. 자, 토지의 특성은 나온다면은 2문제가량 출제가 돼요. 100%입니다. 한 문제에서 2문제. 그래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서 거의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자, 얘도 이제 161페이지 가져서 우리가 틀린 거는 이제 답만 이제 보는데 옳은 거니까 다 볼게요. 자, 1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인데요. 자, 우리가 토지는 부동성이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 그 위치에 따라 용도 지역 지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토지 이용 상태가 달라진다는 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합병 분할이라는 자체는, 자, 얘는 토지는 합병하고 분할할 수 있다는 자체는 거의 출제가 잘 안 돼요. 근데 물리적이 아니라 이거는 인문적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뒤에도 틀린 건 토지 소유자는 법적 제한이 없이 원하는 대로 토지 면적을 분할하는 게 아니라 최소 면적이라는 게 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법적 제한 받으면서 토지 면적을 분할하여 구획한다. 이렇게 갔어야 되고, 3번은 좀 어려운 게, 자, 봐봐요. 영속성 때문에 앞에는 맞아. 영속성 때문에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생산할 수 없다. 그럼 영속성은 맞는데 일물가가 적용할 수 없다는 건 개별성이거든요. 그게 뒤에가 틀렸다는 거죠. 토지와 건물에 투자한 비용을 해소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요. 투자의 내구성입니다. 그러면 신중한 관리 의사가 필요하죠. 의사결정이나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개별성은 지형지세 면적이 달라. 그럼 지형지세 면적이 다르다는 건 물리적으로 다 틀리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나 수익 등의 구체적 개별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아니라 다 개별화 구체화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좀 난해했었죠. 그죠? 그래서 보시고요. 자, 2번 문제는 틀린 것만 본다면 4번이겠죠. 4번을 보시게 되면 토지는 땅이 제한됐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요. 건물을 고층화시켜야 되죠. 고층화시키는 것은 조방적이 아니라 집약적으로 가셔야죠. 그래서 조방적을 집약적으로 고쳐줘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좀 쉽게 나왔어요. 우리가 채이용이라는 거 나오면 무조건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채이용을 하죠. 물론 부중성도 관련이 됩니다. 이따 문제 풀면서 말씀드리지만 부중성도 채이용과 관련이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채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채용을 전제로 해서 간다는 거. 자, 이렇게 보시고, 자, 4번은 뭘 노렸냐면 3번의 정답은 1번이죠. 4번은 5번인데 토지는 물리적 공급은 안 돼요. 근데 농지가 택지로 바뀌니까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5번이다. 그 다음에 5번은 부동산 특성에 틀린 거. 자,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 대체는 안 되지만 용도적 대체는 가능해요. 그렇다면은 완전한 대체는 성립하지 못하죠. 물리적으로 우리가 앞쪽으로 봤지만 토지는 지형, 지세, 면적이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물리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완전 대체가 성립한다는 건 틀린 거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고, 자, 6번 갑니다. 자, 토지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 자, 부중성. 자, 토지 사용이나 판매를 둘러싼 계약에 있어서 법적으로 대체 가능성을 얻게 한다. 대체할 수 못하는 것은, 자, 이건 무조건 개별성입니다. 대체하기 힘들다. 그 다음에 토지의 공공성은 토지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면모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강화시키죠. 좀 더. 자, 비생산성 때문이라는 건 비생산은 부중성 때문에요. 용도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증가시킬 수 없다.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증가시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국지화 나오면 영속성이 아니라 부동성이고, 자, 토지는 한번 사용되면 다른 상태로 돌아가기가 힘들어.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려가 가려한다. 그러면 뭐 비가역성과 영속성이 똑같은 건 아닌데 이 비가역성
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 관점의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맞는 거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장기적으로 간다니까 영속성에 대한 설명인데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1강까지 마쳤고 제2강은 좀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시죠.